코로나19 대유행은 인류에게 큰 불행을 줬지만 제약 바이오 분야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요. 특히 세계 최초로 mRNA 백신이 상용화되면서 mRNA 기술이 미래 바이오 기술의 총알로 거듭났습니다.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백신을 넘어 암 치료제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mRNA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성규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mRNA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. mRNA는 이 메신저의 약자인데 그래서 메신저 RNA라고 부르죠. 원래 풀네임은. 이 mRN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 유전 정보의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. 네. 모든 생명체 유전 정보는 이 DNA에 담겨 있잖아요. 이 DNA에 담긴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세포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DNA에서 바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로 이 mRNA, 메신저 RNA를 거쳐서 만들어집니다. 그러니까 DNA 시작해서 이 mRNA를 거쳐 단백질이 만들어진다.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. 그래서 mRNA 형태의 백신을 우리 몸에 주입하면 mRNA가 몸 안에서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인체 면역계는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을 기억해뒀다가 실제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즉각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. 네.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아주 생소한 개념의 백신이었는데 지금은 뭐 누구나 한 번쯤은 백신을 접종을 했을 만큼 익숙해졌는데요. 지금 코로나19 백신은 mRNA 백신이 완전히 주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? 근데 사실상 이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는 mRNA 백신이 주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단적인 예로 최근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이 계란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잖아요. 예.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이 계란 백신은 모두 mRNA 방식의 백신이잖아요. 이 계란 백신은 초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겨냥했던 초기 백신과는 달리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진 백신을 말하는데요. 네. 오미크론 하이 변이 가운데 이 BA.1 기반 모더나 백신이 지난달부터 쓰였고 화이자의 BA.1 기반 백신이 이제 이달 7일부터 사용이 됐었죠. 예. 그리고 14일부터는 BA.4와 5 기반의 화이자 백신이 쓰이고 있습니다. 네. 네. 국내 사례만 보더라도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이 모두 mRNA 백신인데요. 변이 대응 백신으로 이 mRNA를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 mRNA 백신의 가장 큰 장점이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. 아, 네.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가 나왔을 때 좀 대응이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 mRNA 백신 말고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백신으로는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도 있죠. 네. 이 뭐 노바백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백신이 이제 그 단백질 기반의 백신인데 아까 이제 설명했지만 이 단백질은 이 우리 세포가 만들잖아요. 네. DNA 출발을 해서 이제 mRNA를 거쳐가지고 세포가 만들기 때문에 이 단백질 기반의 백신을 만들려면 이건 세포가 만들어야 되니까 네.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과정도 복잡해요. 네. 근데 반면에 이 mRNA 백신은 그 중간 단계인 mRNA 물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단백질까지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. 그래서 세포가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.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네. 이 mRNA 형태의 백신 우리 몸에 주입하면 그 mRNA가 우리 몸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단백질로 변환이 돼서 이 백신의 어떤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원리인 거죠. 실제 지난 2010년 1월 10일 중국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공개를 했거든요. 네. 모더나는 이 그 중국이 공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단 그 48시간 만에 이 백신을 설계를 했었죠. 와, 예. 백신을 이제 설계한 거는 그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그 스파이크 단백질 있잖아요. 네. 그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 부위, 유전자 세열을 가지고 이 mRNA를 만들 수 있는 시퀀식을 만들었다. 이런 얘기인 거고 그 설계대로 이제 백신을 만들어서 25일 만에 임상 1상에 필요한 백신 후보 물질도 만들었던 거죠. 아,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이 백신 개발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설명인데요. 자,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독감처럼 돌연변이가 잦은 질병의 백신을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방식일 것 같습니다. 뭐 이제 그게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제 독감 백신은 지금까지 대부분 다 이 제조합 단백질 예. 방식의 백신이었잖아요. 네.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제 그해 겨울에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의 변이를 예측을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. 근데 백신 제조 회사들이 그 예측되는 변이를 기반으로 이제 독감 백신을 미리 만드는 거죠. 네.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제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이 WHO가 예측했던 그 독감 바이러스와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. 예. 근데 이제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에 대응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평가입니다. 네.
이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mRNA 백신을 제작이 들어가도 단기간에 대응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런 점에서 이제 코로나19 다음 백신으로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 mRNA 방식의 독감 백신이고요. 이 모더나 그리고 이제 화이자하고 바이오엔텍이 각각 이 독감하고 이 코로나를 동시에 겨냥하는 콤보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예. 네. 그 말씀하신 독감 백신이나 현재 사용 중인 코로나19 mRNA 백신은 어쨌든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잖아요. 그런데 같은 mRNA 백신이지만 이 예방보다는 치료에 목적을 둔 백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이 암 백신이라고 하는데 암 백신이 도대체 뭘까요? 이 암 백신, 뭐 이제 암 치료용 백신, 줄여서 이제 암 백신이라고 또 부르는데 네. 사실 이제 코로나19 백신은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 예방 목적으로 접종을 하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암 백신은 예방 목적이 아니라 이미 암에 걸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주입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그 코로나19 백신하고 이제 원리는 비슷한 거예요. 네. 암 백신을 우리가 이제 암 환자에게 주입을 하면은 이 백신이 그 인체 면역 세포에 면역 반응을 유도를 해서 네. 암 세포를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인체 면역 세포의 어떤 반응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예방 백신과 같은 원리지만은 네. 이제 예방 백신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이전에 맞는 거지만 암 백신은 암 환자, 그러니까 병에 걸린 이후에 맞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암 환자 스스로가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인체 면역 세포를 자극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이제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는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. 이 암 백신의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3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이 면역 항암제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네. 네. 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그 흑색종에 걸려가지고 이제 의사가 이제 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랬었는데 당시에 이제 새로 나온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 치료를 받고 완치를 선언했었죠. 네. 그러면서 이제 이 면역 항암제가 어떤 차세대 항암제로 이제 자리매김한 계기가 됐는데 이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좋은 항암제이긴 하지만은 네. 한 30% 환자한테는 잘 듣지만 나머지 한 70% 환자에게는 또 잘 듣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. 예.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이 암 환자마다 그 암세포에서 발현되는 돌연변이가 다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돌연변이가 나온 환자에게는 이 면역 항암제가 잘 안 듣더라. 예.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럼 그런 돌연변이 있잖아요. 그 암 환자에서 나타나는 돌연변이. 이 돌연변이 중에서 인체 면역 세포를 좀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암 백신으로 만들면 이걸 이제 주입하면 면역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이제 반응을 일으킬 거니까 뭐 그런 아이디어로 이런 암 백신 개발하게 된 거죠. 네. 뭐 이게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암 환자의 종양 세포, 네. 그러니까 암 세포에 있는 돌연변이 중에서 이 면역 세포한테 반응을 가장 강력하게 일으킬 것을 찾아내 가지고 네. 그걸 이제 백신으로 만드는데 mRNA 형태로 만드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암 백신을 우리가 몸에 주입을 하면은 그 돌연변이 mRNA가 이제 단백질로 변환이 되고 그게 이제 면역 세포를 자극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암 세포를 공격하게 만든다. 아.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네. 그렇다면 이제 그 실제 암 백신 개발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? 사실 이제 그 이 mRNA 백신 처음 상용화를 한 게 모더나하고 이제 화이자 바이오엔텍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암 백신 쪽에서도 역시 이 두 회사가 선두를 하고 예. 있는데 이 바이오엔텍의 경우에는 이제 피부암 일종 아까 그 지미 카터가 걸렸던 그 암인 그 흑색종이 있잖아요. 네. 이 흑색종을 대상으로 그 mRNA 그 암 백신을 개발을 해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근데 모더나도 이제 비슷하게 이 흑색종을 대상으로 이 mRNA 암 백신을 만들어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야말로 차세대 백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mRNA를 이용한 암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 그 항체 치료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요? 그럼 이제 모더나가 최근 중국의 그 하버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한 5억 달러 규모의 그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. 예. 5억 달러면 지금 환율로 한 6,700억 좀 넘는 금액인데 그래서 얘들이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은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데 그걸 mRNA로 한번 만들어 보자. 뭐 이런 내용의 공동 계약을 했었고 사실은 네. 모더나는 이제 지난해에도 이 mRNA 기반의 항체 치료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압셀라라는 그 바이오 컴퍼니가 있는데 예. 이 회사하고 또 계약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모더나가 지금 면역 항암제 쪽에 주력을 네.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그 대상이 되는 암종이 어떤 건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습니다. 네. 그, 이게 항체 치료제 네.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. 이제 그 항체 치료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코로나19에 감염됐었잖아요.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미국의 리제너럴이 만든 그 항체 치료제,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맞고
또 완치가 되면서 음. 또 항체 치료가 한번 또 이렇게 세계적인 유명세를 탔었는데 네. 이제 항체 치료제에서 그 항체는 이 단백질이잖아요. 근데 이제 이 모더나가 만들겠다는 그 mRNA 항체 치료제는 이 항체를 단백질의 형태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mRNA 형태로 한번 주입을 해보자.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 항체 치료제가 기존의 제조합 단백질 백신하고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 mRNA 기반의 항체 치료제는 그 mRNA 백신과 비슷한 거죠. 예. 이 mRNA 항체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인체에 주입을 하면 그 mRNA가 몸에 들어가서 이제 항체인 단백질로 변환이 돼서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치료 역할을 한다.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오늘은 mRNA를 이용한 다양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이 mRNA를 통한 기술이 바이오 업계는 물론 많은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